안녕하세요, 장희태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90, G90 요 얘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얼마 전에 저희가 신형 제네시스 G90 요거를 며칠 동안 시승을 했어요. 시승 행사 때 한두 시간 타본 걸로는 저희가 부족해서 뭐 시승 요청을 했더니 요걸로 며칠 동안 빌려서 타봤는데, 이거 좋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미디어 오토. 제네시스 G90은 사실 뭐 제네시스의 플래그십이자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플래그십, 나아가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플래그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이 수준을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한데,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될 만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물론 이게 새 차 때는 잘 만들었는데 내구성까진 모르겠어. 이게 내구성까지 막 다 좋으면 되는데 이게 내구성에 대해서 내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하여튼 새 차 상태 때는 일단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물론 엔진 라인업이 3.5L 8단 자동 변속기 단일 파워트레인이잖아요. 좀 허전하죠. 이거조차도 또 예전에 있던 거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고, 좀 허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나머지 뭐 잘 만들어서 몇 가지 좀 감탄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내연기관 엔진 뭐 막판에 뭐 새로운 엔진 넣고 막 뭐 이러는 거 바라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롱휠 베이스 버전이나 빨리 또 출시가 돼서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추가된 3.5L 엔진, 요건 또 어떤 느낌인지 요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띠릭띠릭. 이번에 며칠씩 저희가 시승하면서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거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이거는 약간 좀 감탄 뭐 이런 거예요. 잘했어, 이건. 그리고 두 번째는 통 알루미늄으로 만든 요 후드인데, 요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몰라주죠. 근데 요거 디자이너들이나 이 설계 요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큰 거를 통알루미늄으로 만들어? 이게 힘든 거 알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그 2m 넘는 이 본닛 이렇게 통으로 만드는 회사가 없죠. 힘들기 때문에 없는 건데, 그 어려운 거를 제네시스 G90은 해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뭐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리고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거 한 거예요. 오히려 박수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문짝, 이 자동문이 감탄스러운 게 아니라 이 로직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이게 사고가 나면 전원이 끊기면서 수동으로 열어야 되는데 그 수동으로 여는 레버, 이런 거 위치, 그 다음에 여는 로직, 이런 것들도 꽤 잘한 것 같아서 이제는 여러 가지 깊은 생각들을 해서 차를 만드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자, 하나씩 얘기를 풀어드리면,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스펜션의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자동차에 달려있는 서스펜션, 요거는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차가 이렇게 충격 흡수하고, 그리고 차가 코너링 때 좀 덜 쏠리게 또 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충 두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하는 스프링, 그리고 이 충격을 이렇게 딱 완화시켜주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쇼업 쇼버, 이렇게 두 가지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프링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코일 스프링,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만든, 이 돼지꼬리 같은 거, 요게 스프링이에요. 근데 이 스프링은 흡수를 해서 이렇게 압축이 되면 다시 늘어나려고 하는 반발력이 있잖아요. 다시 쑥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줄어들어. 진자 운동을 해요. 스프링이 낭창낭창 거리는, 요거 다 느낌 아시죠? 스프링이 이런 느낌. 차가 가면서 과속방지 턱을 넘었는데 차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 가면은 이거 운전하겠습니까? 계속 과속방지 턱 하나 넘었는데 이러고 운전을 해. 불편하잖아요. 쇼, 충격, 요거를 흡수하다, 업서버,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예요. 충격을 받으면은 이렇게 흡수하는 장치가 쇼급 쇼버입니다. 쇼급 쇼버는 이게 깃다란 짝대기처럼 생겼는데, 요 안에 오일, 걸쭉한 오일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요 안쪽 통에 담겨 있는 오일이 있고, 요 바깥쪽 통에 담겨 있는 오일이 있는데, 이 쇼버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서 이 오일이 안쪽 통에 있던 게 바깥쪽 통으로 갔다가 바깥쪽 통에 있던 게 안으로 왔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요게 안쪽 통의 압력이랑 바깥쪽 통의 압력이랑 똑같아야지 이게 평형 상태를 이룰 거 아니에요. 안쪽 통의 기름의 압력, 바깥쪽 통의 기름의 압력이 똑같아지는 요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 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쇼급 쇼버예요. 그래서 차가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움직일 때 딱 원래 이거 차의 평형 상태로 유지하려고 그러는, 쇼급 쇼버의 원래 길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요 성질 때문에 차체 높이를 이렇게 흔들려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쇼급 쇼버 안에 있는 오일이, 안쪽 통에 있던 오일이 바깥쪽 통으로 갔다가 왔다가 할 때 오일이 왔다 갔다 거리는 구멍이 있어요. 기름이 왔다 갔다 거리는 구멍의 크기, 요 크기를 넓게 해줬다가 좁게 해줬다가 넓게 해줬다가 좁게 해줬다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걸 좁게 해주면은 오일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딱딱한 서스펜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넓어주면은 오일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자유로우니까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구멍의 크기를 크게 했다가 줄여줬다가 크게 했다가 줄여줬다가 요걸 막 조절하면 어떻겠어요? 딱딱한 쇼바가 됐다가 부드러운 쇼바가 됐다가 딱딱해졌다가 부드러워졌다가 가변식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면 어려운 거 없지? 여기까지면 어려운 거 없지? 다 알아듣겠지?
앞유리 앞에 이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앞에 무슨 울퉁불퉁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감지해가지고 앞에 울퉁불퉁한 게 있으면은 이 구멍을 이렇게 자동으로 넓혀줘. 그래서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만들어줘. 그래서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앞이 쭉 뚫린 아주 평평한 아스팔트야. 그러면 요거를 쭉 줄여가지고 안정적으로 쫙 잡고 달릴 수 있게 딱딱한 서스펜션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요거는 예전에 제네시스 GV80 나올 때부터 요거는 많이 자랑했었죠. 예, 그거를 조금씩 만지면서 G80에도 넣고 뭐 여기저기도 넣고 뭐 이러면서 G90에는 조금 진화된 버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G90에서 눈에 띄는 거는 요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 요거 아니잖아요.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요게 350만원짜리 옵션이에요. 근데 이게 350만원인데 거의 뭐 이거 한 1000만원짜리 이상의 이 승차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반드시 옵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면서 승차감이 좋아졌어요. 요거 빠진 거랑 이렇게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못 해봤지만 하여튼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는 게 세팅을 참 잘했습니다. 보통 차에는 이 돼지꼬리처럼 감긴 요 철제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 차다 그러면은 요 스프링이 없습니다. 대신 요거를 공기 주머니가 대신하는 거예요. 코일 스프링이 없고 공기 주머니로 서스펜션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기를 더 넣으면은 공기 주머니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차체 높이가 높아지지. 공기를 빼면은 공기 주머니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차체 높이가 낮아지죠. 그래서 공기를 넣고 빼고 하면서 차체 높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제네시스 G90는 홈로가 앞에 보이면은 차체 높이를 2.5cm 정도 높여요. 그리고 고속주행으로 막 달리고 있을 때는 차체 높이를 2cm 낮춥니다. 더 안정적으로 공기 저항을 좀 더 줄이면서 달릴 수 있게 차체 높이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뭐 트렁크에 짐을 엄청 많이 실었다. 뭐 트렁크에 뭐 금덩이 같은 걸 싣고 갔다. 그럼 엄청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트렁크가 축 처질 거 아니야. 그때 공기를 더 넣어서 차를 수평을 딱 맞춰주기도 하고요. 뒷좌석에 세 분이 다 앉았어. 그럼 뒷좌석 약간 처질 거 아니에요. 이때도 뒷좌석 조금 더 올려주는 거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제네시스 G90의 앞에 서스펜션보다는 뒤에 서스펜션의 그 공기 주머니 용량이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제네시스 G90에 들어간 거는 그냥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고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잖아요. 멀티 챔버. 챔버가 주머니, 멀티 뭔가 여러 개. 주머니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다. 이거잖아요. 제네시스 G90에는 3 챔버입니다. 주머니가 3개. 공기 주머니가 3개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에어 서스펜션이 그냥 한 1리터야. 1리터로 공기를 이렇게 충격하는 거랑 공기 주머니가 3리터야. 3리터로 충격을 흡수하는 거랑 뭐가 더 승차감이 좋겠어요? 당연히 3리터 큰 공기 주머니가 충격 흡수를 좀 더 부드럽게 흡수를 하겠죠. 요 원리입니다. 공기 주머니가 3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만 쓰면 약간 하드한 서스펜션이에요. 그래서 공기문을 열어서 공기 주머니를 2개를 쓴다. 그러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되겠죠. 공기주머니를 하나 더 열어서 공기주머니 3개를 다 쓴다. 그러면 아주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주머니 하나를 쓸 때는 하드, 공기주머니 2개 쓸 때는 노멀, 공기주머니 3개 다 쓸 때는 소프트. 이렇게 3단계로 조절되는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면 어려운 거 없지? 여기까지면 어려운 거 없지? 다 알아듣겠지? 응. 자, 요런 기술들이 지금 고급 세단, 이 G90를 위해서 개발이 된 거지만 요게 자율주행차로 넘어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율주행차는 이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운전할 때는 운전자가 이렇게 도로의 굴곡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보면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몸으로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 시대 때는 차는 그냥 움직이고 우리는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쇼핑하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막 화면을 보고서 영화 보면서 가는데 차가 막 꿀렁꿀렁거리고 막 뭐 이렇게 가면은 차멀미하고 막 구토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영화 보다가 다들 막 바닥에다가 막 이렇게 막 붙인 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그래서 자율주행차 시대 때는 아주 안락한 승차감, 차가 평형을 유지하면서 쫙 가는 요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 요거 자율주행차 시대 때는 그냥 필수입니다. 자율주행차 잘 만들려면은 아주 고도의 전자기술로 제어하는 에어 서스펜션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이번에 G90에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 요거 잘 만들었어요. 세팅도 잘하고 승차감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 걱정은 이것도 언젠가는 터질 거 아니냐는 거죠. 터지면은 또 수리비 폭탄 빡 떨어지는 거 아니야. 벤츠 타시는 분들도 에어 서스펜션에 대한 만족감이 아주 좋긴 한데 이거 터지면은 그냥 1, 2천만 원 그냥 훅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에다가 에어 서스펜션 잘 만들었는데 이거 수리비 어느 정도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수리를 한 사례가 없어서 수리비가 지금 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1, 2천만 원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아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이거 부품이 국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해가지고서는 제가 차 이렇게 봤더니 평화산업 거더라고. 평화산업은 예전에 아주 우리 예전에 저도 태어나기 전에 지우개 만들던 회사예요. 지우개, 고무지우개. 그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포니 만들고 뭐 마크5 만들고 막 이럴 때 고무 부품들이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고무 부품들을 공급하던 게 이 평화산업입니다. 지금도 고무 부품류, 고무 호스나 벨트 이거는 평화산업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내구성도 좋고 성능도 좋고 뭐 그래서 고무를 아주 잘 다루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에어 서스펜션의 핵심 부품인 이 고무 공기 주머니 요거를 만들면서 에어 서스펜션을 이렇게 다 제조를 하게 된 거예요. 여튼 G90에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 정말 끝내준다. 요거를 영상으로 찍으면서 제가 이거 비교를 한 게 아니에요. 비교한 게 아니고 이날 이렇게 우연히 시승 날짜가 이 마이바흐랑 이렇게 맞아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타봤어요. 이렇게 타보면서 이렇게 우리 그 이제 꼬맹이 인형들도 앞에다 놓고선도 막 이렇게 찍어보고 그리고 우리 맨날 시승할 때마다 다니는 그 이렇게 배수로 있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아스팔트 상태 안 좋은데 이렇게 가면서 시속 30km로 가면서 이게 뭐 승차감이 좋네요. 그것도 맨날 다니는 길 거기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진짜 차만 이렇게 가면서 바퀴는 아래 위로 이렇게 하면 이게 되더라고. 승차감 좋은데 물론 저기 마이바흐보다는 안 좋아요. 마이바흐는 거의 승차감의 끝판왕 차기 때문에 다들 이게 목표죠. 마이바흐처럼 승차감 좋아지는 게 전 세계 모든 세단들의 목표죠. G90는 거기에 꽤 근접하게 왔다라고 저는 평하겠습니다. 자, 에어 서스펜션 얘기만 너무 길어졌는데 이거 남들이 몰라주는 알루미늄 보닛 이 조개 껍데기처럼 통째로 열리는 이 보닛 요건 정말 대단한 건데 이게 차 만드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대단한 거 그건 진짜 대단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 고객분들이나 그냥 차를 보시는 일반 대중분들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왜 크게 찍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저번 시승기에서도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차 나오기 전에도 제가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막 얘기를 했는데 다들 반응이 크게 한 거 대단한 거지. 그래, 좀 잘했어. 이런 반응이라서 제가 요거는 대단한 거예요 요 얘기만 해드릴게요. 알루미늄을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루미늄은 성형하는 과정에서 막 수축하고 변형하고 뭐 이러는 소재예요. 철판은 수축하고 변형하고 이러는 게 좀 덜하죠. 프레스로 탁 찍으면 그 상태 그대로 되는데 알루미늄은 약간 열을 가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식으면서 조금 수축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축되는 거를 예상을 해서 요거 금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띠릭. 자, 마지막으로 이 자동문까지는 꼭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동문, 이 자동으로 문이 조금 열리기도 하고 닫을 때는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은 쫙 닫히니까 요거 편합니다. 정말 고급차 나와요. 문을 열 때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여는 게 아니고 버튼을 눌러서 여는 거죠. 버튼을 누르면은 딸깍하면서 문이 이렇게 딱 10cm 정도가 열립니다. 근데 요 10cm 열리는 거는 요 사이드 미러가 툭 튀어나온 정도까지가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뭐 자동으로 열리다가 옆에 벽에다 부딪히면 어떻게 그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이드 미러 있는 정도까지가 열리는 걸로 이렇게 로직이 돼 있고요. 그 이후에는 손으로 밀어서 열어야죠. 근데 이 문짝의 크기나 문짝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로 보면은 문짝이 꽤 무겁거든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밀어도 열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자동 문이에요. 손으로 열면은 전기 모터가 여는 거를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겁고 큰 문짝인데 가볍게 열리죠. 그리고 이렇게 열다가 딱 멈추면은 거기에서 바로 멈춰 있어요. 문짝이 이렇게 뭐 여러 단계로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멈추는 위치에서 문짝이 딱 그 정도까지 열려서 딱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누르면은 자동으로 닫히고. 편하죠. 문짝 열리는 거는 자동으로 하려면 요거는 좀 복잡해져요. 문짝 여는 게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활짝활짝 열리게 하면은 그냥 사람 있는데 문짝 열다가 사람 툭 치면은 이것도 뭐 이거 문제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 이거 딱 해가지고서는 어디 길가에서 딱 열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와가지고서는 문짝에 팍 부딪혀가지고 사고나. 이것도 문제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는 거는 사람의 의지를 갖고 열게 하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쭉 밀면은 그냥 도와주는 거 정도만 하는 게 최선이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지? 여기까지면 어려운 거 없지? 다 알아듣겠지? 그리고 닫힐 때는 이게 자동으로 닫혀도 되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닫힐 때 뭔가 팔이 끼거나 손이 끼거나 이랬으면은 요걸 감지하면은 다시 열어줘야죠. 안전을 위해서. 이게 페이세이프 이런 거잖아요. 이상하게 막 실수로 뭔가 손이 끼거나 뭐 이랬을 때도 이게 문이 감지를 하고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파워 윈도우 이렇게 유리창 이렇게 위로 이렇게 파워 윈도우 올라가는 거. 요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손가락이 끼면 자동으로 다시 내려가요. 이거 다 페일세이프 다 설계해야 됩니다. 실수로 손이 꼈을 때도 안전하게 다 방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저희가 오이 당근, 뭐 천하장사, 바나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다 안전하더라고요. 천하장사도 딱 껴도 다시 딱 감지하고서는 천하장사가 조금 이렇게 눌리긴 하더라고. 손 했을 때도 약간 아프긴 아파요. 근데 딱 감지하고 다시 열립니다. 근데 나무젓가락은 씹어먹더라고. 나무젓가락은 으자작 하면서 이렇게 씹어먹어. 요거는 소프트 클로징의 영역이에요. 소프트 클로징은 문짝을 딱 해서 고리를 딱 걸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소프트 클로징이 어느 정도까지 딱 해서 문이 거의 닫히면은 딱 고리를 걸어. 그 다음에 고리를 쫙 당기면서 소프트 클로징 쫙 당기면서 문을 꽉 닫아주는 거거든요. 요 꽉 닫아주는 거는 이거 안전장치 이런 거 없습니다. 요만한 틈을 더 닫아주는 거기 때문에 요만한 틈까지 뭔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나무젓가락이 꽂혀 있으니까 그냥 꽉 당겨서 그냥 나무젓가락을 찌그러뜨리면서 문을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아주 얇은 분들, 어린아이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이 G90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G90 타시는 분들 어린아이 데리고 탈 때는 문 닫을 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기 모터로 이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요 자동문, 요게 전기가 끊기면은 어떻게 되냐, 요거까지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G90 보니까 요 문짝 아래 이렇게 수납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레버만 당기면은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잘 배려를 해놨더라고요. 눈에 잘 보이는 곳이기도 하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조작하기도 편한 곳에 요 수동 레버를 잘 배치를 해놨습니다. 요게 이렇게 테슬라 같은 차도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데 테슬라는 요거 위치를 좀 복잡하게 해놨더라고요. 이 밑에 커버를 들쳐가지고서는 뭘 이렇게 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차는 뭐 스피커 이 커버를 뗀 다음에 그 안에서 레버 당겨야 되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계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제네시스 G90를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문을 열 때는 요 레버를 2번 당겨야 됩니다. 2번 이렇게 수동으로 올려야 돼요. 한 번 올릴 때는 잠금 장치가 해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 열 때는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2번 열어야지 이렇게 수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에어백이 터지는 정도의 사고가 났을 때는 잠금 장치가 그냥 기본적으로 해제가 되거든요. 그때는 요 레버를 한 번만 당겨도 문이 열고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잘 보면은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신형 G90 시승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조만간 추가 영상도 더 올릴 거고요. 시승 영상도 올릴 거고 뭐 이렇습니다. 제네시스 G90를 이렇게 며칠 동안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좀 특이점들, 이런 것도 여기까지만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